안녕하세요. 3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주제는 2장 55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어요. 그 중에서도 1교시에서는 데이터 타입과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총 15개의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.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한 번씩 배웠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, 바뀐 기사 과목에서 이 부분의 영역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C나 C++, 그다음에 자바, 요 세 가지 언어를 꼭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수업을 이제 C나 자바를 안 들은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서 요 4과목의 2장 내용은 출제되는 경우 모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 중에서 이제 요 1교시에는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과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데이터형이라고 그러죠. 타입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그게 이제 상수와 변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, 이제 그 전에 수에 대한 것과 문자에 대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비트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,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형, 데이터 타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수,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 정수라고 하면 이제 음수와 양수를 포함하는 값을 이제 저장하거나 이제 이용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거고, 부정소 수점은 이제 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. 소수점 이하에 이제 값이 있는 경우 이제 실수라고도 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. 그다음에 문자를 저장할 때. 그다음에 요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문자 열 타입, 스트링이라고 하죠. 그래서 문자는 이제 작은 따옴표로 변수라든지 상수에 저장을 하고, 문자 열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불린 타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. 참이냐 거짓이냐. 이따가 이제 논리연산자에서 보면 어떠한 값이 참인 경우 어떤 문장을 수행하고, 거짓인 경우 또 어떤 문장을 수행하는 형태의 변수나 상수를 이제 불린 타입이라고 그러고, 배열은 이제 같은 형의 정수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의 집합을 만들어서 저장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C와 이제 C++은 이제 똑같고요. 데이터형을 선언하는 방법, 정의하는 방법. 자바랑은 이제 조금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, 여기 보면 문자형, 캐릭터형을 선언을 한다. 그런 경우 1바이트, 즉 8비트의 이제 크기를 메모리 저장 공간에 이제 할당을 하는데,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, 그렇죠?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0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28에서 이제 양수는 128이 되는 게 아니라 0 때문에 127까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부호 없는 문자형은 이제 unsigned character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8비트를 이제 쓰고 0부터 255, 즉 256개의 이제 부호 없는 문자형을 이제 저장을 해요. 부호 없다는 얘기는 음수값을 이제 저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. 양수만 0부터 255까지. unsigned 캐릭터로 해놓고 그 변수에다가 256을 저장하면 이제 out of boundary 에러가 이제 나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정수도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. short, int, long, long.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제 많아지고,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
이제 메모리의 크기도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유의해야 될 거는 이 정수의 int는 인티저가 아니라 int라는 걸 유의하세요. 4바이트, 즉 이제 32비트를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부호 없는 정수형도 이제 똑같이 이제 요 크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. 실수도 플로트, 더블, 롱 더블. 그래서 예를 들어 실수는 그럼 롱 더블 하면 다 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할 때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잘 생각을 해서 적정한 메모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좋아요. 그렇죠?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수행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항상 이제 큰 범위의 선언,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변수나 상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잘 고려를 해서 선언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. 자바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자, 정수, 실수, 논리 이런 게 불리한 타입이에요.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크기라든지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밑에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C 언어에서 사용되는 자바도 마찬가지고 인티저라고 하지 않고 정수는 int라고 선언한다.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의 555페이지를 같이 좀 볼까요? 변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변하는 수죠. 프로그램이 수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값이 항상 이제 변하지 않는 거면 상수. 대표적으로 이제 3.14159와 같은 이제 원주율 값,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값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수로 선언해서 쓰는 거고, 변수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떤 최종적인 값을 구하는 데까지 변수의 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정수형, 실수형, 문자형, 뭐 포인터형, C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씁니다. 그래서 이 2번 있죠? 변수명을 작성할 때 규칙, 이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. 그리고 요게 이제 다음증 변수를 작성하는 걸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볼까요? 첫 번째는 이제 영문자나 숫자, 언더바를 이제 처음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, 첫 글자는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해야 되고, 숫자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. 변수명 만들 때. 글자 수에는 제한이 없고, 하지만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 변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해서 변수명을 짓는 방법이 좋아요. 그 다음에 공백이나 이런 이제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죠. 대소문자는 이제 다르게 인식합니다. 그 다음에 예약어,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프로그램 자체로 이제 제어문과 관련된 거 있죠. do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. for이라는 변수명도 사용할 수가 없고,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약어라고 해요.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 전에 사용되는 언어들, 용어를 이제 변수명으로 쓰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할 때 문장 끝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변수명이 잘못된 거, EABC라고 하는 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, 그다음에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좀 한번 보시고, 자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억 클래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통 자바에서 좀 많이 쓰는 개념인데, 메모리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오토, 레지스타, 스타틱, 익스턴이라는 이제 예약어를 앞에다가 써서 기억 공간을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레지스타라는 건 이제 그 기억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프로그램 수행이 끝나면 이제 그 메모리를 지워버리는. 그 다음에 영구적인 건 스타틱과 익스턴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항상 상주를 해요. 그래서 지워지지 않고
그 변수 값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사용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적이나 전역적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그 메소드 함수 내에서 쓰이는 거냐, 아니면 함수들 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거냐, 변수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C나 자바에서도 똑같이 요 변수명 앞에 오토나 레지스타, 스타틱, 익스턴이라는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를 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돼 있죠. 자동 변수, 레지스타 변수, 그 다음에 정적 변수, 내부 외부. 내부 외부라고 하는 건 이제 내부라고 하는 건 메소드 함수 내에서 쓰는 거고, 외부는 이제 외부에서도 동일하게 그 변수를 불러서 초기화할 수도 있고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외부 변수는 이제 외부 변수로 전역적으로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별도의 그 예약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라는 예약어가 저장이 돼서 자동 변수이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, 메모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형태의 변수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썼던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변수를 선언하는 건 알죠? 변수명은 값, 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해당되는 선언된 변수명에다 이제 저장을 한다. 그 앞에 이제 자료형을 쓸 수가 있고, 그 앞에 이제 기억 클래스를 선언해서 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